Okay, now we find Raphael on page 7. So there are one pictures of Raphael. That means the study of Athens. 그래서 아테나의 학당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는데 라파엘로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미켈란젤로랑 다빈치는 스타일이 확실했잖아요. 하나는 painting and another one focused about sculpture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파엘로 같은 경우에는 he was influenced by both of two great painters because Raphael was youngest painter in these three painters. 그래서 이 세 명의 작가들 중에 가장 어리기도 했는데 요절을 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83년에서 20년까지 살았으니까 얼마 못 살았죠. 이 사람은 거의 27, 8 이때 아닌가? 그래도 37인가 이때 했는데 이것도 요절이죠. 미켈란젤로가 몇 년까지 살았는 줄 알아요? 83세까지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근데 죽었을 때 하는 말이 아직도 나는 다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라고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라파엘로는 자기가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어떻게 복귀시켰는지 굉장히 잘 드러냈거든요. So, at the first time we talk about the Platon and Aristoteles, the Platon insisted about idea. And idea means idealism. Not in this word. There is upper side word and over level of word in the sky 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한국에 좀 더 이데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하늘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림 정중앙에 보면 플라톤은 he pointed where? The upper side, the sky. But Aristotle pointed where? There's earth. 그래서 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 인간이 살아가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줄 거냐? He wanted to express the revival of Greek culture and Greek philosophy and developing of nowadays. 그래서 nowadays라는 말은 당시의 르네상스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도 굉장히 유능한 창조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있던 미켈란젤로랑 다빈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신도 이 안에다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3차시 끝나고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아마 미켈란젤로를 최후 심판에서 찾았을 거예요. 아니면 4차시까지 다 보고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올렸냐? 어디에다가 그 그림 자기를 올렸냐? You can find Raphael is on the extreme right with a black hat. 찾았어요? You can find the black hat at the extreme right, the upper side, in front of them. In front of them, there are one group of three peoples. 그래서 가장 왼쪽에는 흰색 옷을 막 입은 사람, 흰색 옷이 막 이렇게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고 그 옆에 검정색 모자 쓴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라파엘로예요. 자, 근데 라파엘로는 자기만 이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 미켈란젤로도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인 걸 알았는데 사실 사이는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아마 APRT 히스토리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외골수고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어요. 근데 라파엘로는 핵인싸였어. 그리고 심지어 그의 얼굴도 좀 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끊임없이 많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볼 때는 he's jealous of Raphael because he was so handsome and he is so kind and he has so good ability of talking. 그래서 그는 그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거죠. 자기의 위치를 뭐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결과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혼자 걸어가는 라파엘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원에 핀 아주 연약한 꽃처럼, 한 송이 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뜯겨서 어딜 그렇게 걸어가시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은 라파엘로, 아까 뭐랬죠? 입김이 세다 그랬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대로 팍 받아치는 거죠. 산송장처럼 어딜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나한테 말을 것이나? 산송장, 지금 말로 좀비라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걸어갈 때 항상 그림에 몰두했고 생각에 몰두했다 보니까 이러고 갔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라파엘로 입장에서는 친해지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날 싫어하니까 미웠겠죠. 그래서 라파엘로는 그 사람의 인체나 형태나 조각적인 거를 추구했던 거는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는데 스푸마토나 키아로스키로 그다음에 선언권법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잘 적용을 했던 작가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법칙을 잘 적용을 했죠. 자, this is the Firenze style. We talk about the Firenze style, but we didn't mention about Venice. We've already talked about Venetia's style. So this is a time to find Venetian painting. Yeah, this is one of the Venetian painting and is the monumental. Yeah, the best monumental pictures in that time. 이게 밑에 피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베네치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베네치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가장 most famous painter of the Venetian Renaissance. So it looks like a very 야 누드화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자, 그래서 누드화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가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유는 왠지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박윤채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피렌체는 법칙을 찾아가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베네치아는 어땠어요? 약간 향락적이고 사치적이고 조금 누드화가 많이 그려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류 계층의 취향을 반영한 거기도 한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라비아랑 주로 결합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They trade usually Arabian or China. So the Eastern have a one husband and plus wives.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화가 서양에 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여긴 그리고 또 그게 합법이었어요. 뭐가 합법이었냐? 매춘이 합법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모델들, 누드 모델들을 구하기 쉬운데 일반적인 누드 모델들이 이렇게 자세를 취한다면 매춘부들은 도발적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그 자세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서 이전에 보티첼리의 그림과도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보티첼리는 그림이 어땠어요? 좀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었고 살짝 가리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미안. 이렇게 좀 끼부리고 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The Venus gazes at us, we, the 감상자. 그 뭐예요? 우리 같은 감상자를 뭐라도 observer. He gazed at observers. It made me feel embarrassing.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 그림의 특징인데 이게 베네치아 화풍의 특징으로 향락적인 그런 느낌들도 드러나고 위쪽에 있던 아테네 학당보다도 색조가 어떻냐? 조금 더 화사한 편이에요. 어디만 제외하면 뒤에 있는 벽체만 제외하면. 자, 티치아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그림 말고도 다른 그림 유명한 게 많지만 이걸 가져온 이유는 누드화라는 걸 보여주는데 베네치아의 다른 문화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기의 그 기법적인 우월함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뒤에 어두운 색을 배치하게 되면 뭐가 강조가 될까요? 비너스의 상반신이 강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훨씬 더 강조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하반신 쪽 뒤에는 어떻게 공간을 확 열어둡니다. 건축 공간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느껴진다 그랬죠? Liner perspective. We can find the liner perspective. 가까이 갔다가 펑 뒤로 밀려나는 미안해. 가까이 갔다가 뻥 뒤로 밀려나는 liner perspective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왔고요. 붓의 질감도 약간 조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의 화풍과는 조금 확실히 다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베니스의 차이예요. 지금도 베네치아에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뒤쪽에 가게 되면 건축인데 우리 라이너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chiaroscuro and sfumato. Who is the inventor of a chiaroscuro and sfumato? 3, 2, 1, 땡!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So, who is the inventor of Rhino perspective? We didn't talk about that. Don't worry.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Actually, the Rhino perspective is 사실 발견이 맞는 건지 발전이 맞는 건지 개발이 맞는 건지 사실 헷갈리긴 한데요. 누구를 통해서 여튼 선원근법이 정리가 됐다면 justify? 이건 정의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정리가 됐냐면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브루넬리스키는 기베르티 할 때 그 부조 두 개 구분했던 거에서 기억이 날 거거든요. 이 두 개의 작품에서 확실히 존재했었어요.
이때 그때 기베르티의 작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그 내용 때 봤던 건데 사실 이때 이 두 작품에서 기베르티가 당선이 되고 브루넬스키는 떨어져요. 그래서 브루넬스키가 힝힝힝 하면서 그리스로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고대 건축물들을 보고 받아와요. 이거 되게 멋있다. 나 이게 건축 설계도 해야지라고 해서 받아와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Florence Cathedral and Dome, The Dome of the Cathedral 이게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돔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공모전에서 브루넬레스키도 이번에 다시 하는데 또 기베르티랑 브루넬레스키가 맞붙어요. 와 개꿀잼 개꿀잼 이렇게 됐는데 누가 이겼을까? 정답은 적혀 있어요. 브루넬레스키. Yeah, he won the prize of the Dome of French Cathedral. So this was applied by line of perspective, the first example.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예시인데 이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시지각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는 건데 석굴암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사실 보면 얘가 석굴암에 앉아있다가 선다 그러면은 다리가 되게 짧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160cm가 바라보는 정면 시선에서 위에 있는 것과 하체에 있는 것과 해가지고 좀 균일한 시각적 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비율의 일부로 뒤 아래쪽으로 올수록 좀 짧게 비율을 줬거든요. 왜냐면 밑에서 보니까 다리가 더 커 보일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피렌체의 이 돔도 멀리서 봤을 때 모든 구역이 똑같아 보일 수 있도록 이 돔의 원근법을 정리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피렌체 어느 시내에서 이 성당을 다 보더라도 얘는 완벽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에서 파르테논 신전이 8개의 전면부가 있는데 6개까지는 균일한 간격인데 마지막 끝에 있는 게 좀 간격이 좁아요. 이걸 여기다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루넬스키가 처음으로 라인 오브 퍼스펙티브를 발견을 했다라는 점. 내가 이렇게 강조한다는 걸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겠다는 거겠지? 알겠지?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뭐 피렌체 대성당도 있고 파티 채플도 있고 산타마리아 루첼라의 궁도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찾아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르네상스 이탈리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So 드디어 이탈리아 끝났네요. 굿바이.